한여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우리 대천중학교에 있으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남학교라서 화장실을 바로 옆에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화장실이 딱 하나 있거든요, 1층에. 그래서 후동에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오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우리 3층에 계신 여자 선생님들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 그런 반면에 여러분도 선생님 자주 보잖아. 쉬는 시간에 선생님 귀찮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오줌 싸고 안녕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문득 그 편안함이 나한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네요. 선생님이 옛날 대청고등학교 있을 때인데 아주 무서운 학년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그때 6살 정도 되는 28 되게 젊었을 텐데 부장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신 거야. 같은 동료 교사인데도 무서워. 그래서 수업 딱 종치잖아요. 그 몽둥이 들고서 걸을 막 여기 복도 뛰어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 안 들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몽둥이 막 치고 막 그러던 시대야. 그래서 교무실에 일하고 있었는데도 막 뭐 포스가 장난 아니니까 막 나도 무서워. 막 나도 빨리 교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종만 치면 애들 다 사라져 버려. 근데 선생님은 좋았던 게,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선생님이 이제 가서 좀 자유롭게 너희들 있어도 쓰지만 없을 때 혼자 쓰면 더 편하잖아.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 전날 회식해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야. 막 미치겠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업 종은 치고 그 선생님이 부장님이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 하니까 애들 쫙 사라지고 역시 광개토 대왕감이야 하고서 선생님은 수업 없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갔거든. 여러분 학생 화장실을 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바지 까고 딱 볼일 봤지. 근데 배가 너무 막 꼬여가지고 막 항문에 관략근 있죠. 이거 딱 푸는 순간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막 내가 들어도 내 똥인데도 막 소리가 되게 무한한 거야. 막 무한한데? 근데 냄새도 장난 아니야. 이거 내 거지만 너무 무한한 거야. 근데 어떻게 난 아주 시원하게 힘을 딱 빼고 막 쏟아내고 있었지. 팍팍팍팍팍 쏟아내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부장님이 막 안 들어가! 뒤늦은 애들 막 때리고 있고 막. 그 선생님 막 쏟아내면서 역시 광개토 대왕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는 거야. 소변이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난 좀 무한하잖아. 소리도 빠바바바박 쏟아내고 있고 막 냄새도 나 그러니까 막 무한하니까 관략근에 힘을 딱 줬지. 근데 그 부장님이 이름이 김 씨인데 그 김 부장님이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데 뒤에서 막 냄새가 막 타오르잖아. 막 어떤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막 난지 모르고 학생인 줄 알고 어떤 새끼가 종쳤는데 똥 싸고 있어! 얼마나 무한해. 그 선생님이 그냥 조용히 하고 계속 힘만 주고 있었지. 근데 요분이 화가 났어. 누구냐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으니까. 난 쪽팔려가지고 나라도 말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요분이 열받아가지고 어떤 새끼야 빨리 나와! 이러는데 문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최고도 선생님 2배거든. 꽝꽝. 그 선생님 막 갈고 힘주고 막 참고 있었는데 막 문을 꽝꽝 치니까 막 문이 부서질 것 같아. 막 그 선생님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갈고 힘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막 또 쏟아지니까 막 이 부장님이 더 열받았어. 어떤 새끼가 나오지도 않고 푸드득대! 꽉꽉 치는데 문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진짜 문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개망신 나갈까봐 선생님이 부장님 저 종민이에요 그랬더니 박 선생이었어? 하고 나가시더라고. 막 얼마나 무한해.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 빨리 볼일 보고 교무실에 갔는데 그분한테 서로 눈을 외면하면서 서로 쌩까면서 침묵이 1시간 동안 쭉 완전 개망신 당한 거지. 얼마나 무한했어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요. 동료 교사들끼리 그랬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 혼자 막 역시 푸드득 떼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막 냄새 난다고. 야 어떤 새끼야! 야 불려라! 어떤 새끼야! 그러는데 막 얼마나 또 무한해. 그 선생님이랑 말은 못하고 어떤 놈은 심해가지고 막 꽝꽝 두들기는데 선생님 답이 없으니까 열받았나 봐요. 막 물 받아가지고 물 막 뿌리고 어떤 새끼야! 뿌려버리고 선생님 막 물 맞고 막 더 심한 애들은 집게 있잖아. 집게로 다리 사이로 막 찝어 어떤 새끼야! 선생님 참다 해가지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졸라게 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남학교에 있으면서 화장실 쓰는 거
장점이면서도 되게 무한하고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네. 화장실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 옛날에 저기 우리 인근에 인문계 D고등학교였는데 어떤 애가 세면대에서 그냥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줌을 싼 거야. 속설에 그 세면대에다 오줌을 싸면은 수능 대박 난다는 속설이 있었나 봐. 하필이면 그것을 누가 봤냐면 교장 선생님 모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막 혼내키고 계시더라고. 막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오줌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그런 속설에 당해가지고 인근 여학교에 잠입을 해서 방석을 훔쳤었던 일화가 선생님 앞선 판서에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철없었던 시절에 선생님도 있었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선생님은 대천중학교, 대천고등학교 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여학교는 선생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대천여중 가보니까 선생님을 알아봐주고 또 이게 막 반겨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학교는 여중이나 한내여중 한번 가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문화권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우리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교황, 그리고 황제. 황제는 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속세, 인간 세계에서의 짱은 황제예요. 근데 이 종교,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짱은 교황이에요. 1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황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으르렁 됩니다. 옛날에 엑소였나요?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때 했던 농담 기억나네요. 노래 가사 중에 으르렁 되는데, 야, 그게 무슨 노래야? 그게 으르렁이요? 개 한 마리 잡아다 머리 꽝 치면 으르렁 하는데 그게 진짜 리얼한 사운드 음악이지. 으르렁.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싸웁니다. 뭐가 싸웠냐면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웁니다. 성직자란 말은 쉽게 표현해서 신부님이야. 신부님을 그 성당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대천 성당의 신부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권한을 두고서 교황과 황제가 으르렁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 교황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불러요. 카노사는 지역, 성 이름이야. 카노사 성. 황제가 카노사까지 가가지고 교황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그래서 교황이 승리를 거두고 본인은 해, 너는 달, 이런 식으로 교황이 힘이 세졌음을 알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서로마랑 동로마로 쪼개지는 거 우리 앞에 배웠어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는데 동로마는 이걸 맞서서 무찌른다 그랬죠. 근데 서로마는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선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 중에서 유명한 황제가 카롤루스 황제. 대제란 말은 황제 중에서도 베스트 황제라는 거예요. 큰 황제. 업적이 뛰어나다는 거지. 영토를, 서로마 영토를 다 차지해요. 그리고 십자가요? 크리스토교를 정복지에 전파시켰고 서로마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줍니다. 왜냐면 이 프랑크 왕국도 게르만족 중에 하나거든. 좀 무식한 애들이야.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업적도 있지만 교육도 하고 크리스토교 전파도 하고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록 게르만족이지만 서로마 황제로서의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라진 서로마 황제의 관을 카롤루스 대제한테 딱 씌워줍니다. 전성기죠, 프랑크 왕국에.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메르센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세 개의 프랑크로 쪼개지게 돼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그래서 우리 서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래서 지금 서유럽의 뿌리가 이 프랑크들이에요. 그래서 메르센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 하니까 현재 뭐 이게 떠오르네요. 유로. 지금 축구 중에 있죠? 어제도 보니까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4대2로 저기 어디한테 졌더라고. 4대2로 어디한테 졌나? 독일한테 진 것 같아요. 독일이 4대2로 이겼더라고. 근데 호날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인상이 별로라서 좋아하진 않지만 실력은 있는 것 같아. 유로의 웬만한 기록은 다 걔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로 제2의 월드컵을 불릴 정도의 엄청난 큰 대회인데 요새 서양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잘 못 읽을 것 같아요. 유로. 근데 이 뿌리가 카롤루스 대제야. 이 사람이 지금 서유럽의 뿌리를 만들었고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끼리 축구 축제를 갖잖아. 그 뿌리가 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에서 갈라진 거거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카롤루스의 이름을 딴 샤를마누라고 하거든. 샤를마누, 카롤루스 이런 이름을 딴 상들이 있어요. 유럽의 평화, 통합에 기여한 사람한테 기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서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이 서로만 망하고 이제 여기가 서유럽이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요. 봉건제, 장원제. 정치적으로는 봉건제예요. 그래서 주군이 봉신한테 땅을 줍니다. 그러면 이 봉신은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주군한테. 그래서 땅을 매개로, 땅을 봉토라고도 하거든. 봉토인 땅을 매개로 둘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관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주나라에도 봉건제가 있었죠. 주나라의 봉건제. 중국과의 차이점 알아둬야 되는데 중국은 피로서 나눈 관계인데 얘네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쪽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약관계, 혈연관계. 차이점 알아두고 장원제는 이 땅이 있죠. 이 봉신이 이 땅을 받으면은 이렇게 장원이라고 해서 큰 땅을 운영을 하게 돼요. 이 봉신은 이 땅의 주인이 영주가 되는데 이 농노들 데리고 농사를 져요. 농노는 합성어예요.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농민적인 요소, 결혼이 가능했어.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었어요. 노예적인 요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서유럽의 중세 서유럽의 문화,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상을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거 대표적인 학자가 기억나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신학대전 그리고 대학들이 이때 처음 시작됐죠.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시작이었어요. 파리, 볼로냐 그리고 기사문학, 니벨룽군 이야기, 뭐 아서왕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또 고딕 양식 이건 중요하죠. 교회, 크리스트 교회에서는 여기가 모스크라면은 얘네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뾰족한 지붕에 그리고 유리가 커지고 여기가 스테인드 글라스, 생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뾰족한 지붕에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쾰른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샤르트르 대성당, 쾰른 성당. 그래서 고딕 양식 알아두고 이번에 동로마로 가볼게요.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망해서 프랑크로 됐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동로마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요. 똑같은 나라야.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인데 얘네들은 수도가 엄청나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 해가지고 천연의 요새야. 성이 세 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함락시키려면은 아주 막 속된 말로 족뱅이 쳐요. 아주 이거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 함락시킨 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고 이때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예요. 역시 여기도 대제, 큰 황제. 그래서 업적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 기억나죠? 특히 성소피아 대성당은 내부에 모자이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비잔틴 양식으로 유명하고 자 그리고 동로마는 옆에 있는 동유럽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슬라브족 그래서 뭐 키예프 공국 나중에 러시아가 되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 동유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서유럽, 비잔틴 대역 중심의 동유럽. 그래서 동서로 나눠졌어요. 근데 교회도 분열을 해요. 물리적으로 땅이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쪽 교회랑 동쪽 교회가 쪼개지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요. 성상, 성스러운 동상이라는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상 이런 것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런 걸 성상이라 부르는데 서유럽은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계승이 되고 비잔틴 제국이나 동유럽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거 하란 말 안 나오거든. 근데 이쪽은 왜 이걸 인정하냐면 게르만족이 왔는데 이 게르만족한테 크리스트교를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무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야, 십자가야, 성모 마리아야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성상숭배 인정했고 이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쪼개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로마 옆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서죠. 그래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력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서로마에 있던 교황이 전쟁에 참여할 걸 독려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럽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영향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전쟁에 참여했던 교황 제국 기사는 몰락을 하고
왕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의 배경이 되었던 지중해 무역이 발달을 해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전쟁 중에 군인뿐만 아니라 무역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길목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뭐 이런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되고 뒤에 보게 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장원제 있죠. 장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예전에는 쌀이나 곡식 가지고 주고받았는데, 교환을 했는데 이제 화폐, 돈이 쓰이기 시작해, 많이. 그래서 농노가 굳이 영주한테 곡식을 주지 않고 그냥 돈 주고서 그냥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버려요. 그래서 장원이 무너지게 되고, 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농노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농노들 귀해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함부로 하면은 농노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뭐 짜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뭐 이런 이름 알 필요는 없지만 농노들을 찍어 누르면 반발했고, 흑사병으로 농노들이 귀해졌고, 또 화폐가 발달하면서 돈 찔러주고 그냥 자유로운 신분이 돼버리면서 도시로 흘러가죠. 지금도 선생님 요 보령 시골 살고 있지만 다들 도시로 가잖아. 지금도 똑같아. 이때도 똑같아. 시골 버리고. 하지만 선생님 이런 삶을 만족하는데, 근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도 요새 더 가수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 똑같았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런 노래 부른 가수도 있어.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나간다. 그곳은. 자, 이 노래 제목을 아는 사람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다. 그곳은. 오늘따라 좀 필이 충만한데요. 좋아요. 야, 도시도 원래는 이 영주의 영향하에 있어서 영주한테 자치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서서히. 그리고 자기들끼리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길드를 조성합니다. 조합. 같은 족발집끼리, 순대집끼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자 동맹, 북유럽의 여러 도시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때 도시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중앙집권은 왕권 강화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왕권이 세지는 이유가 백년전쟁, 프랑스 왕위 계승권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고, 장미전쟁, 영국 내에 왕위 계승 문제로 장미 가문 둘이 전쟁을 하죠.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중앙육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등이 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이해를 하면 편해. 외우면 어렵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다가옵니다. 자, 르네상스. 아이로 시작하는데 이게 다시라는 뜻이랬죠. 이 어원 자체가 부활, 부흥, 뭔가가 다시 복구된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 기억나죠? 인간 모습을 했던 그리스 신화,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중세에 지금 봤던 서유럽에서 보니까 뭐 교황, 크리스트교, 카톨릭, 그리스도교 다 무슨 얘기야? 신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 하느님, 천사 이런 거 그리지, 십자가 그리지, 인간 자체가 사라졌어. 그래서 야, 인간 중심의 이것을 부활시키자. 이것을 인간 중심의 문화, 이런 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사조를 바탕으로 하죠. 인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랑 알프스랑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인간을 중심에 놨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인간이 주인공이야. 근데 알프스 북쪽, 이탈리아 북쪽의 르네상스는 좀 개혁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좀 맨눈으로 쳐다보고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까고.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왜 먼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잘 보존이 돼 있죠. 잘 보존됐다기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그리스 로마가 있었던 그 중심지잖아.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활달해가지고 돈이 많어. 돈이 많다 보면 문화적인 가치에 막 투자할 수 있잖아. 그리고 비잔틴에서 선생님 여기 설명 안 했지만은 비잔틴에서 고전을 연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이탈리아에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 지역 자체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던 곳이지만 상당수가 날아갔단 말이야. 그것을 백업본을 이식을 시켜주면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거죠. 때마침 돈도 많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보통 많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건축, 미술, 또 뭐 있어요. 뭐 과학 이런 것들. 그중에서 미술 분야는 여러분 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모나리자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이런 것들.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고 선생님 A4 영상에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서유럽에 가면은 맨날 이런 거 맨날 본다는 표현하니까 되게 상수여행 같지만 한 번쯤 봐줘야 돼. 선생님이 2년 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미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배경 지식을 듣고 보니까 막 눈 돌아갈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야. 스페인. 마지막에 갔었던 게 스페인이었는데 아주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은. 왜 기억에 남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잘 안 가려고 그랬어. 선생님이 처갓집 식구들이랑 갔었는데 선생님 아내랑 딸이랑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은 그냥 안 가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혼자 막 줌바하려고 줌바하면서 그냥 운동이나 하려고 그랬는데 방학 때 자꾸 가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갔는데 안 갔으면 선생님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그거 가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장인 어른께서 잘 못 드시더라고 음식을.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가지고 불편하시게 돌아다니는데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스페인 한 명 있었나? 선생님이 딱 귀국하니까 코로나가 스페인 난리가 나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죠. 근데 선생님 장인어른이 그때 말 못 드셨던 이유가 있었어. 목에 좀 안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 뒤로 고생하시다가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스페인을 안 갔었으면은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마지막 여행을 그렇게 장인어른이랑 가서 그래도 추억을 남겨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림 스페인에서 그 미술관 갔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넓히는, 우리가 세계사 좀 잡다한 지식도 많지만 이런 부분을 그래도 흐름이라도 알면은 어디 갔었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 보령 지역에도 선생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민TV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올리고 더 많이 올릴 계획인데 지금도 찍어놓은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쌤이 엊그저께 우리 주영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잠깐 입원했는데 저기 아산병원 갔었잖아. 가면서 어떤 동상을 봤는데 요소쌤이랑 같이 갔거든요. 요소쌤이 그 동상이 거긴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왜 아산병원인지도 잘 모르셔. 모를 수밖에 없지. 이 배경 지식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잘 모르죠. 선생님은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눈에 그게 관심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찍어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모르는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회 되면 많이 알려줄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잡다한 지식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최소한의 지식은 좀 갖추고 검색 능력도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그런 멋진 우리 대천중 선생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개혁. 자, 구교가 원조예요. 로마 카톨릭 원조야. 그래서 옛 구자, 구식할 때 구야. 구식 종교, 로마 카톨릭. 신식 종교, 루터랑 칼뱅파. 이 부분 너무 잘 알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을 모금했어요. 돈을 모금하는데 성경에도 있지 않았는데 이 돈을 내면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구라를 쳤죠. 그랬더니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써붙여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제후나 농민들이 지지를 해서 생긴 게 루터파. 칼뱅은 예정설 주장했죠. 구원은 예정이 돼 있다. 자기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옛날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끝내는 서로 총뿌리를 겨루는 전쟁까지 하죠. 이것이 30년 전쟁이고 결론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 흐름 꼭 기억을 해주고, 이쪽은 유럽 쪽이고 이 동쪽에서는 이 그리스 종교가 이미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크게 세 종류예요. 구교인 로마 카톨릭 하나, 그다음 신교, 개신교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동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는 그리스 종교, 세 가지. 근데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거. 심지어는 요 이슬람도 뿌리가 똑같아요. 성경의 구약 말씀은 정확히 모르지만 구약, 신약 있잖아요. 구약 부분은 상당수가 일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 그리스도교 뿌리는 같다. 이레고사 때 공부했었던 조로아스터교 있죠? 조로아스터교가 여기 또 영향 준 거 우리 앞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특히 이런 것들, 성당, 교회, 모스크, 최소한 이런 단어 정도 알아둬야지. 선생님 또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좀 해보고, 막히는 부분은 A4 영상이나 판서 부분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뭐 답답하거나 그럴 땐 우리 제로 투 썸 춤 한번 쳐주고, 아, 이게 아닌데 뭐 여기 힘들던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 시험도 잘 보고 이제 일주일하고 약간 남았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방학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기분 좋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안녕!